여러분,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매수 심리인데요. 또 최저예요. 또 최저. 이게 매주 지표가 나올 때마다 최저라는 기록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73.1이에요. 73.1. 지난주는 74.4였거든요. 거기에서 73.1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준치가 100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떨어지니 참 환장할 노릇이다. 예. 현장에서는 실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 게다가 말입니다. 이 73.1이라는 수치는 2012년 7월 한국부동산원에서 매매 수급 지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입니다. 최저입니다. 최저. 이게 역대 최저란 말이에요. 역대 최저.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게. 100이 됐을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이게 100보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점점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예. 수요자 우위 시장,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다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은 무슨 이야기냐? 집 계약을 할 때 집 사는 사람이 아유 이거 너무 비싼데 3천만 원만 깎아주시죠. 이러면 깎아줍니다. 이게 매수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도자 우위 시장은요. 계약을 할 때 아유 그건 너무 싸서 못 팔겠는데요. 3천만 원만 올려주시죠. 그럼 계약을 해요. 이게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런데 73.1이 되니까요. 이것은요. 매수자 우위 시장도 어마어마한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다. 네. 최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국이 이렇잖아요. 이게 서울 수도권으로 오면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수도권은요. 68입니다. 심지어 서울은요. 65.7이에요. 65.7. 지난주가 66.8이었는데 이번 주는 65.7이니까 이게 2012년 7월에 처음으로 조사를 할 때 58.3을 조사한 이후로 10년 5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10년 5개월 만에. 근데 문제는요. 2012년 7월에 조사했을 첫째 주에 58.2를 기록했잖아요. 2012년이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전체의 재정위기로 번졌을 때인데 이때가 58.3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이 65.7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여기에 포퓰리즘 때문에 돈을 하도 풀어서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재정위기였거든요. 이게 유럽 전체의 경제에 좀 영향을 미쳤다.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은요. 지금은 유럽만 위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위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중국도 위기라고 합니다. 게다가 동남아도 위기라고 합니다. 세계 4대 시장이 전부 다 위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때보다가 매매 심리는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65.7이라는 것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 그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계속 빠지는 모양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 11월 셋째 주 조사에서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이었습니다. 그런데 56주 연속 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지. 56주 연속. 이것은요. 시장에 그만큼 말입니다. 이 그만큼 시장에 어떤 충격이 있다는 거고 결국 집값 바닥은 아직 멀었다 이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눈물의 손절매가 마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1월 18일에 19층을 13억 7천억에 샀는데 2022년 11월 24일에 똑같은 층수 똑같은 집입니다. 11억에 팔았습니다.
2억 1천만 원 손해를 보고 말입니다. 이게 원래 구청이 15억 1천만 원씩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판다는 거. 손절매, 눈물의 손절매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경기도 하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의 미사 강변 센트럴 자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눈물의 손절매가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지금이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데 손절매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이게 충격이죠. 사실은요. 이게 충격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요. 직거래 가격이 현실 가격으로 점점 맞춰간다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경기 안양시의 동안구죠. 여기가 평촌인데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입니다. 여기 2021년 8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16층이 12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런데 2022년 11월 25일 직거래가가 4억 2천만 원입니다. 8억 2천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 중개거래가 11월 3일에 14층이 7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거든요. 문제는 이 중개거래 가격이 자꾸 직거래를 따라간다는 직거래를 따라간다. 그래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눈물의 손절매가 충격이기도 한데 여러분 눈물의 손절매에 이어서 직거래 가격을 따라가는 어떤 상황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의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지금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결국 말입니다. 아직 집값이 더 떨어진다. 눈물의 손절매라든가 직거래와 가까이 간다든가 이런 일들이 흔하게 또 다시 일어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 거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물음표를 좀 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말입니다. 시장은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 흘러갑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본다면 결국 거래가 터지고요. 그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의 어떤 하락이 자연스럽게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